서울소재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기쁨보다 묘한 감회가 먼저 밀려왔다. 꼬맹이 시절을 보낸 서울을 떠나 아버지 사업 실패로 부산에 정착한 지 어언 10년. 대학 진학을 핑계로 나 홀로 다시 서울 땅을 밟게 된 것이다. 자취는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마음에 드는 곳은 월세가 살인적이었고 그나마 저렴한 곳은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반지하뿐이었다. 일주일 동안 발품을 팔며 절망하던 찰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와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자란 미영이 아줌마 댁에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다. 미영이 모 댁은 2층 주택이었는데 2층은 주인 부부가 살고 1층은 전세로 새를 놓고 있었다. 원래는 새를 놓을 방이 없었지만 우리 집 사정을 들은 아줌마가 쓰지 않던 옥탑방을 급히 수리해 내게 저렴하게 새를 놓아주기로 한 것이었다. 이사 당일 이삿짐을 든 나를 맞이한 이모는 아이고 정태 많이 컸네. 몰라보겠다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연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까이에서 본 이모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웃을 때마다 살짝 패는 보조개는 사랑스러웠고 세련되면서도 수수한 분위기는 쉽게 눈길을 사로잡았다. 역시 서울 여자라 그런가? 혼잣말을 읊조리며 나도 모르게 이모에게 시선을 잠시 빼앗겼었다. 이삿날부터 이모는 살뜰하게 나를 챙겼다. 짐 정리는 물론 청소까지 도맡아 해주었고 특히 주인집 와이파이를 흔쾌히 연결해 준 것은 감동이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는 무슨, 우리 사이에. 이모는 툭 하면 우리 사이라는 말을 꺼내며 친밀함을 강조했다. 더위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짐 정리를 하고 있자 이모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내 팔뚝을 힐끗거리더니 운동하니?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하네 하며 슬쩍 팔을 만지기도 했다. 중학교 때 축구선수를 잠깐 했었어요. 어머, 요즘 신랑감은 축구선수가 최고라던데. 그런가요? 잘 몰라서. 아니,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 죄다 축구선수랑 결혼하거나 연애하잖아. 축구선수들은 하체 힘이 남다르다던데. 너도 그래? 당황한 내 표정에 이모는 미안. 내가 정태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호. 멋쩍게 웃어넘겼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자 하면 힘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체 힘. 하고 받아치자 이모는 깔깔 웃으며 몹시 즐거워했다.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네. 호호호. 그때는 별 뜻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묘한 분위기였다. 이모부. 그러니까 영숙의 아빠는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인상이었다. 목수일을 한다고 했다. 반면 이모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라 언뜻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이모에게는 중학생 딸 영숙이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모를 영숙이 엄마라고 불렀고 집도 영숙이네라고 칭했다. 영숙이 엄마는 동네 평판이 좋았다. 부침성 좋고 싹싹한 성격 덕에 인기도 많았다. 하지만 이모부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영숙이네 집은 전쟁터로 변했다. 밤마다 2층 옥탑방까지 고스란히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는 끔찍했다. 고성이 오가는 것은 기본이고 둔탁한 굉음과 울음소리가 섞여 들릴 때도 있었다. 전기밥솥으로 이모 머리를 내리쳤다는 흉흉한 소문도 동네에 파다했다. 예민한 탓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이모와 영숙이 모녀가 걱정되어 자꾸 신경이 쓰였다. 어린 마음에도 영숙 아빠에 대한 원망이 싹트곤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겪는 소음공해는 동네 주민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부부싸움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희한하게 새벽만 되면 싸움이 잦아들거나 금세 조용해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평소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딴판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아픈가 싶었지만 며칠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칼로 물베기라 했던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던 부부가 밤이면 금실 좋은 척 연기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산짐승처럼 험악한 인상의 이모부와 그토록 험악하게 싸우면서도 이혼은 왜 안 하는 걸까 늘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옥탑방은
2층 안방과 복층으로 연결된 구조였는데 가벽으로 막혀 있었지만 방음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TV를 끄고 귀를 기울이면 2층의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기 때문이다. 연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성격은 서로 안 맞아 싸우는지는 몰라도 속궁합 하나만큼은 귀똥차게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내 귀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2층 주인 집 안방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미영 아줌마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나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입대 소식을 듣고 가장 서운해한 사람은 뜻밖에도 미영 이모였다. 돌이켜보면 2년 동안 이모는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밥까지 챙겨주며 친정 엄마처럼 나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괜찮아, 우리 사이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타지 생활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었다. 이모, 저 다음 주에 군대 가요. 그래, 얼마 안 남았네. 네. 저 오늘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될까요? 술? 네. 이모가 사주는 술 마시고 싶어요. 좋아. 나가자. 술 사줄게. 네. 감사합니다. 이모를 따라 동네 작은 호프집으로 향했다. 맥주와 안주가 나오자마자 이모는 내 술잔부터 채워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잔도 가득 채웠다. 군대.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첫 잔은 원샷이다. 알지? 네, 이상하게 그날따라 술이 달았다. 첫 잔을 단숨에 비우자 이모는 두 번째 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이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깟 맥주쯤이야. 괜찮아. 그래요? 그래도 천천히 드세요. 참. 너 여자친구는 있니? 군대 가기 전에 하나 만들고 가야지. 저요. 없는데요. 너 설마 아직 수총각은 아니지? 맞아요. 수총각. 어머. 세상에. 그동안 내가 너 연애 상담이라도 좀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그러게. 호호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맥주가 술술 넘어갔다. 피처 3병째였다. 이모도 꽤 많이 마신 듯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니 취기가 오른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술이 계속 당겼다. 이모, 저 제대하고 복학하면 또 옥탑방에서 살아도 돼요? 그럼 너 올 때까지 비워둘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역시 저 챙겨주는 건 이모뿐이라니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사이에. 이모,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얘는 무슨 섭섭한 소리를. 2번 다시 못 볼 사이도 아닌데. 이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모가 너무 좋아요. 이모. 응. 왜? 말해봐. 이모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부라져 있었다. 내가 좋아한다는 말에 술이 확 깨는 듯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후였다. 왜 그래? 무슨 말 하려고? 저 오늘 저랑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오늘 하루만 이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좋아, 까짓 거. 오늘 하루 내가 정태 애인 해줄게. 이모,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제대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옥탑방으로 향했지만 6개월 전 미영 이모에게 닥친 불행한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의 아빠가 지방 출장길에 음주운전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미영 이모는 홀로 영숙이를 키우며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재회한 이모의 얼굴에는 짙은 슬픔과 고단함이 묻어났다. 어느 날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각, 잠결에 2층에서 웅성거리는 남자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환청인가? 며칠 밤샘 공부에 시달렸더니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였다. 게다가 분명히 익숙한 미영 이모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자기야. 앙칼지면서도 애교 섞인 목소리. 고지어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알았어. 자기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토록 선명하게 들릴 리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닥에 번갈아 귀를 가져다 댔다. 틀림없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영이모였다. 잠시 후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더 이상 잠자리에 누워있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층 창문으로 시선을 향했다. 어두컴컴한 밤, 희미한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설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함께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를 운영하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아저씨였다. 자기야, 우리 언제 또 볼 수 있어? 미영이모가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대한 빨리 올게. 나 말고 딴 놈이랑 바람 피우면 안 돼. 남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답했다. 내가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걱정 마. 두 사람은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달콤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순간 며칠 전 수수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미영이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감춰진 이면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얼굴만 보고 사람 속을 판단할 순 없구나.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었다. 평소 그렇게 순하고 얌전해 보이던 여자가 밤에는 저렇게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니. 묘한 배신감과 함께 내 안에서 야릇한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 역시 혈기왕성한 남자였으니까. 며칠 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미영이모와 마주쳤다. 울컥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이모를 똑바로 쏘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줌마. 응? 왜 그래? 이모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동절한 표정을 지었다. 저 다 알아요. 뭘? 그냥 다 안다고요. 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모를 응시했다. 에이, 뭘 안다는 건데? 이모는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며 웃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태,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속 빤히 쳐다보자 이모는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새빨개졌다. 정태, 너 설마. 네. 아줌마랑 마트 아저씨랑.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이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정태야, 제발 이 일 소문나면 나 이 동네에서 쫓겨나야 해. 이모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길래 왜 그러셨어요? 나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이모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듯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금방이라도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죽은 남편 때문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얼마나 컸었는지 수레하듯 털어놓았다.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하듯 덧붙였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이모의 인생이 가엾게 느껴졌다. 순간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마트 아저씨랑 헤어지고 저랑 만나요. 뭐?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너 설마.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다. 네. 저도 아줌마 좋아해요. 아줌마도 아시잖아요. 나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아줌마고 너는 아직 젊고 순수한 총각이야. 너까지 내 불행한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하지? 그녀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아릿하게 저려왔다. 아줌마, 이제 더 이상 유부녀도 아니잖아요. 저랑 만나주시면 안 돼요? 아줌마에게 좋은 남자 나타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태야, 너의 진심은 고마워. 대신 내가 정말 좋은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만나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아슬아슬한 관계였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달콤하고 행복했다. 대낮에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길 수 없었지만 밤이 되면 몰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손을 잡고 속삭였고 가끔은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나이 차이는 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미영이모는 내 첫 정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옥탑방과 안방 사이 방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녀였다. 그런데 왜 굳이 마트 아저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을까? 뻔히 내가 옥탑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리가 고스란히 들릴 것을 짐작했을 텐데 말이다. 요즘 들어서는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다. 어쩌면 아줌마는 처음부터 내가 듣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 그녀의 속마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사랑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피어난다.